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삼겹살집을 차릴 겁니다. 이 삼겹살 가게,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의 많은 개념들, 상장, 증자, 주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와 동업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삼겹살집을 차릴 겁니다. 무려 백종원 아저씨랑 동업을 해서 회사를 차릴 건데요. 이제 우리가 백삼겹살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삼겹살을 파는 가게를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세우는 창업 단계에서 10억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10억 원을 제가 5억 원을 투자를 하고 백종원 아저씨가 5억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제가 5억 원, 백종원 아저씨가 5억 원을 이 회사 운영을 위한 돈이야 라고 자본에 납입을 하고요. 이때 우리가 세운 이 백삼겹살이라는 회사는 지금 창업 단계고 아직 영업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 자본금만큼 기업 가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텐데 5억 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는 10억 원이 됩니다. 5억 원씩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투자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증거물로 주식이라는 거를 받게 되는데요. 주식은 그냥 여러분 종이 조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백삼겹살에 5억 원을 투자를 하고 그 증거로 백삼겹살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데요. 이 백삼겹살이라는 주식의 한 주당, 한 개당 가격을 10,000원으로 하자라고 정하고 10,000원씩 5만 주면 5억 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백삼겹살 주식 이라고 적혀있는 한 주당 지금은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그 종이 조각을 5만 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5만 장을 받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회사의 지분율, 여기서 지분율은 이 회사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냐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저랑 백종원 아저씨가 반반씩 투자를 했으니까 지분율은 50대 50. 으로 계산이 되게 되고 이 지분율은 위에서 말한 주수와 비례해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나는 백삼겹살이라는 회사에 5억 원을 투자를 했고 그 회사의 주식을 5만 개, 5만 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백삼겹살이라는 회사의 주식, 종이죠. 이 종이는 지금 한 장당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투자를 제가 하고 백삼겹살이라는 회사가 삼겹살을 팔면서 이제 잘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1년 후에 제가 급전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5억 원 투자했던 걸 좀 현금화를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 전에 투자했던 5억 원을 좀 회수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5억 원을 회수한다라고 할 때 멀쩡히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잠깐 정지시키고 뭐 삼겹살집 설비들을 팔아서 투자했던 5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냐면요. 백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백삼겹살이라는 가게가 장사가 굉장히 잘 돼서 너 말고도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네가 갖고 있는 그 종이, 주식을 팔면 회사의 소유권을 팔아서 현금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근데 되게 네가 눈여겨봐야 할 게 그 사이에 창업한 초기 단계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업 가치가 그냥 우리가 납입한 자본금 10억 원이었잖아요. 영업이 너무 잘 되니까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서 주식 한 개당 그 전에는 가격이 10,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2만 원
원에도 산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업 가치가 많이 올랐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건 자연스럽게 회사가 영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제가 여기 재무제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던 손익계산서 상에서 매출을 올리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쭉쭉쭉 제외하고 순수하게 주식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남겨먹을 수 있는 돈이 순이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순이익이 사업 초기에는 뭐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겠죠. 처음에는 뭐 매출이 얼마 안 나오는데 비용들, 고정 비용들은 계속 나가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회사는 영업이 굉장히 잘 돼서 순이익이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소규모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 순이익, 예를 들어서 이 백삼겹살이 1년 동안 순이익을 10억 원을 올렸다라고 하면 그 10억 원에 대해서 지분율만큼 주주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벌었다. 근데 이 돈을 회사 내부에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가고 싶다, 받아가고 싶다, 주주들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여러분들 들어보신 배당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배당하듯이 5억 원, 5억 원씩 나눠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내가 주식 투자한 만큼, 지분율만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영업을 해서 돈을 잘 벌수록 이 회사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을 듣고 내가 이제 현금화를 시켜야 되니까 급전이 필요하니까 주식을 누군가한테 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와서 아까 내가 가져갔던 이 5만 개의 주식을 이제는 한 주당 2만 원, 한 개당 2만 원에 팔 수 있고, 요걸 곱해보면 내가 주식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돈은 10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 10억 원에 팔 수 있다라는 말은 2만 원에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 백삼겹살이라는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나는 팔려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매칭이 돼야지 우리가 거래가 성사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보신 코스피, 코스닥 혹은 코넥스 시장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주식회사들의 이 지분, 주식, 소유권을 여기서 거래를 해라.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이 와서 거래를 해라 라고 꾸려놓은 시장이 되는 거고요. 대신 여기서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은 아무 주식이나 사고 팔 수 있지 않아요. 일정한 규모가 넘는 회사들만 거래를 할 수 있고, 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서 증권사의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삼겹살이라는 회사가 이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백삼겹살은 그런 회사가 아니고 작은 회사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이 회사 혹은 뭐 지인 건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백삼겹살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을 찾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분을 부자 A씨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제가 갖고 있던 5만 주의 주식을 부자님한테 이렇게 넘기게 되는 거고요. 이때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주식 수가 없어졌으니까 부자님이 제 지분율 50%를 가져가는 케이스가 되겠죠. 즉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판다는 건 기존 투자자에게 그 주식을 내가 사오는 개념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부자와 거래를 해서 주식을 사고 팔았죠. 그래서 10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10억 원이라는 건 부자님이 저한테 주신 돈이고, 이 10억 원이 회사 내부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뭐 한 주당 5만 원짜리를 10개를 샀다라고 하면 50만 원어치 주식을 사신 거죠. 여러분이 매매하신 50만 원이라는 돈은 삼성전자 회사의 재무제표로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요. 여러분이 매수하실 때 5만 원에 매도한 매도자한테 돈이 흘러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회사 내부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래들을 유통시장에서의 거래, 세컨더리 마켓
마켓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흔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주식을 샀는데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그 100만 원이 회사 내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유상증자나 IPO에서 신주 발행을 할 때 회사 내부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유상증자와 IPO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다음도 영상을 통해서 이 재무제표 상에서 어떻게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IPO 공모주 투자 말고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식 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5%, 10% 간다라고 할 때 뭐지? 왜 이러지? 하고 공시 같은 걸 찾아보면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공시가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상증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왜 이러지? 하고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유상증자의 개념이 뭔지를 집중적으로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중급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